예, 차관님, 고위험시설로 영업이 중단된 업체에게 지급되는 200만 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재원이 허락된다면 더 주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세요. 소상공인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충분치는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최대 200만 원을 받게 된 PC방의 사례 들어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사단법인 한국인터넷 PC문화협회에서 전국 300개 PC방 평균 고정비용 조사한 내용입니다. 표에서 보시듯이 200만 원은 한 달 임대료를 절반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재난지원금 200만 원 주고 피해 업종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이 무색하게 인색하다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코인 노래 연습장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임대료, 전기료, 음원 사항료, 고정비용을 따지면 한 달 피해액만 1,500만 원 육박한다는 현장의 벌매 목소리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인 노래방 연습장은 지난 5월 22일서부터 7월 10일까지 총 50일간에 걸쳐 1차로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진 이후 공식적인 지원금은 서울시에서 지급한 100만 원이 고작입니다. 그리고 숨 쉴 틈도 없이 8월 19일서부터 2차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져 사실상 사망 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차관님, 이분들의 고통이 어떨지 잘 아실 텐데 만약 재원만 허락한다면 이분들에게 손실보상금을 더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네? 다만 의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재난지원금은 이분들 특히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지원합니다만 저희가 보조금은 아니지만 이번에 저희가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다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리로 특히 특별 피해 업종 분들은 저리로 1,000만 원까지는 금융지원 프로그램 저리로 제가 따로 제가 지원할 수 말씀드리고요. 있도록 하는 제도 개편을 했다는 금융지원 프로그램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예. 이제 그런데 이제 9,300억 원에 이르는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를 다 절박하고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중소상공인을 위해 쓰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 드리고 싶은데 차관님 의견 어떠세요?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각각의 용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경 자금별로. 그리고 통신비 인하도 소상공인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되는 그런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신비 지원이 중소상공인 생존 자금보다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각각 추경 사업별로 의미가 있고 그리고 각각의 시급하다고 효과가 생각하냐고 있다고 여쭤본 겁니다. 그것도 지금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필요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는 이 주무부처에서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를 좀 설득해서 통신비 지원 대신에 더 힘들고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것을 건의하고 관철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코로나 재확산으로 가장 피해가 극심한 업종이 12개인데 왜냐하면 집합금지 명령을 받았으니까요. 이번에 지급이 결정된 15만 원 개 업소가 3만 2천 개 업소로 추정된 지급이 재연되는 업종입니다. 근데 이번에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피해를 입은 데인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번에 형평성이 되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업종이 어떤 사업자인가 하는 논란을 차지하고 그동안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데 이제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분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게 어떨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 업종 구분 없이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이 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번에 12개 집합금지 업종 중에서 이제 2개 업종이 제외된 것으로 정부 입장이 정리돼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된 업종은 일관되게 정부가 지금까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업종이라는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외했던 분들은 이번에 불가피하게 정책의 일관성 측면 또 한편으로는 또 국민의 사회적 통념 등을 고려해서 제외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면은 상식적으로 지금 거의 50일 가까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면 잘 아시겠지만 보셨죠 알겠지만 거의 폐업 수준에 이르렀잖아요. 그건 아무런 대책을 주무부처에서 안 세운다는 것은 최소한의 어떤 대책이라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 임대료하고 세금 걷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통신비하고 있습니다. 주는 거랑 네. 형평성이 더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통신비하고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다른 의원님들 더 이상 안 계시죠? 외계리로 넘기실 거죠? 예. 네,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차관께서 금융 얘기를 하셔서 제가 잠깐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긴급대출 얘기하셨나 본데요. 1차 긴급대출 때 은행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네, 네. 긴급대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추가 대출 얘기하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신보에서 실사 나간다고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신보에서 실사 나가서 그럴 만한 인력이 있습니까? 지금 추석 전까지 대출해 준다겠다 그러는데 서류의 간편화가 과연 소진공에서 서류 간편화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저희가 좀 꼼꼼히 따져봤는데 과거에도 정말 대란이 일어났는데 그리고 신보에서 실사 나가서 하는지 차관님 책임지실 수 있는지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중복대출 1차 때 나간 대출 요번에 중복대출 나가는 사람들 은행에서 실제로 보면은 각 은행마다 신용대출 이자 차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나은행하고 일반은행 차이들도 상당히 많은데 왜 그런 거는 주무부처에서 관리를 안 하는지 그리고 막상 3, 4%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면은 소상공인 대출 차이가 5, 6%, 7, 8%까지 차이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은행 주무부처에서 소상공인 신용대출이라고 막상 보면 왜 관리를 안 하는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잘 알고요. 다만 이번에 저희가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이 이제 집행률 조정한 부분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서 금융위가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만 저희 의견 제출을 했고 그래서 제도 개선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 대출을 할 수 있도록 1, 2차 프로그램 받은 분도 이번에 또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대출 한도도 1,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지적하신 문제들은 저희가 관계부처랑 협의해서 최대한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십시오.